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기본 교재 바르시지 싶습니다. 기본 교재 가지고 이제 정말 기본 과정을 진행할 것인데요.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게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여 학원 수업처럼 입문 과정이다, 뭐, 초급 과정이다, 중급, 고급, 이렇게 이론 과정을 그 두 가지, 이 기본서 이전에 우리 입문서 있잖아요. 예, 좀 날렸을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렸을게요. 입문서 2달, 기본서를 총 3개의 과정을 합니다. 뭐 기초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붙여요. 또는 뭐 시마 이렇게 붙이는데 실제 온라인 과정에 있어서 많은 학원 강사들은요. 요걸 기준으로 해요. 이제 온라인 강의는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항아리 있죠, 항아리. 이게 항아리인데 우리 예전에 그 중산층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피라미드 뭐 다이아몬드 구조 하나요? 이런 식으로 3, 4월 달 수업이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 3, 4월 양이 제일 맞는 중급 수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하고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몇 가지 규칙성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요거 약속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 그리고 말 속도는 제가 지금 한 이 속도에 여러분이 적응을 해 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읽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는 중단 버튼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합격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 다음에 들으면 되지라는 어떤 자유 선택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강의를 중간중간 꺼버립니다. 그래서 합격률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실제 그 완강률이라고 할까 완독률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부터 끝까지 듣는 이것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선택권이니까 낮아요. 하지만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유도 모르게 강의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많이 합격하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온라인이 좋다, 오프라인이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의 성향에 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강의가 이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끈다 안 끈다 끄시면 안 돼요. 누가 찾아와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휴대폰 꺼놓고 들으세요. 요 저하고 약속이에요. 우리 원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얘기는요. 가능한 온라인은 반복적으로 하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강의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차피 새로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화면 캡처하셔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는 가능한 하지 마시고 이 물 흘러가듯이 계속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강의 들으면 가장 큰 맹점이 강사에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글로 하거나 하면 오해가 오해에 떠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 용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용어. 그래서 제가 많이 권유하는 것, 어떤 이 희망적으로 제안하는 것은요. N사의 지식형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특정 브랜드명을 좀 이야기해도 저하고 그거가 관계없어요. 우리 법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입니다. 법전 출판사라고 있어요. 저하고 여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현암사라고 있어요. 현암사.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법률 용어 사전 만드는 곳으로서 좀 유명한 곳이에요. 그 말고도 많습니다. 뭐 제 기준입니다. 윤건수 기준이에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법률 용어를 법률 용어로 풀이를 해요. 정말 보면 화가 나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용어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해주시면요. 중개사는 용어만 알아도 합격을 해요. 그러면 질문 10개 할 것을 6개, 6개 할 걸 4개 이렇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해도 또 넘겨보세요. 넘겨버리면 한 번 들을 때는 10개, 두 번 들을 때는 그 10개 중 3, 4개가 이해가 되고 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거예요. 어떤 거든지 계획이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찍는 강의를 다른 회사 넘어가는 것을 좀 합격 수기를 보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솔직하게 동영상을 3시간씩 보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있겠죠. 그냥 몰아가 보는 추세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이 얘기하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보통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냐? 1시예요. 제 과목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11시, 12시, 1시 되는데 중간에 10분씩 수업을 빼면 30분 빠지죠? 그럼 2시간 반이 됩니다. 들어가서 여담을 해요. 그러면 실제 2시간밖에 안 돼요. 자, 그래도 3시간이라 거짓말 할게요. 3시간에 8주예요, 8주. 그러면 한 꼭지가 도는 게 24시간이에요. 요게 보통 일반 사설학원 11월, 12월 개강을 하거든요. 시험 치자마자 바로 개강을 해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 2015년 연말이다. 그러면 2016년 1, 2월이 24시간, 그리고 3, 4월이 24시간, 5, 6월이 24시간. 이런 수업을 실제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거 다 합쳐버리면 얼마예요? 96시간인가요? 맞죠? 그래서
맞죠. 예. 그래서 96시간, 그리고 문제 풀이까지 포함해도 24시간 합쳐도 100시간 겨우 넘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우리 사설학원에서 이 입문과정 안 하는 학원도 많고, 1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꼴랑 72시간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가야 돼요. 문제 풀이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3, 4, 5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생각보다 시간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에 들어가는 시간. 나머지 본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강사가 시키는 거대로 하니까 합격하더라라고 하고, 강사 시킨 대로 해서 불합격하더라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답은 달라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다. 이거 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제가 할 얘기는 여러분이 저거예요. 얼마큼 해가 붙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만큼 해가 붙는다고. 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번째 할 얘기는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양의 기준을 두고 하지 말아주세요. 양의 기준. 그 얘기는 좀 하시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 다 갑시다. 자, 우리 어떤 책이든지 우리 목차를 봐야 돼요. 자, 이제 OT 형식으로 이야기 끝났으니까 목차 좀 볼게요. 자, 이제 2페이지 넘기면 출제 경영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저만 책을 좀 잡을게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는 오른쪽으로 보이나요? 여기 저 이만큼 잡은 게 법령이고요. 요만큼이 실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제 시험이 이 법령하고 실무가 나오면 이게 7대3이에요. 7대3. 그러면 근데 시중의 교재를 보게 되면 거의 1대1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두께가 1대1이에요. 이것도 많아요. 실무 실제 솔직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봐요. 이게 70%라면 여기에서 절반 정도 된다면 이 정도밖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큼 더 추가됐네요.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무의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책만 듣고 올 필요지 이 내용상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할 것은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있고 없고인데 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열심히 머리 싸매면서 형광펜 칠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어디에서 무엇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출제 경영 분석표를 이 시작과 동시에 한 번씩은 훑어봐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 여기에 시험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감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차례라고 해서 목차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차 수업을 할 것인데요. 이 목차의 용어를 우리 1교시에 마무리 짓고 2교시에 진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은 아, 저렇구나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 실무는 놓쳐버리고요. 이 법령 부분. 이걸 용어를 정리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칠판 보세요. 자, 우리 이론 과정에서 했던 것, 입문 과정에서 했던 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부터 바로바로 치고 들어갈게요. 그 제가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 여러분 자료 두 가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2015년 기준으로 만들었던 서브노트 우리 요약집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모범 답안지 하나 들었는데 처음부터 모범 답안지는 보지 마세요. 모범 답안지는 3월, 4월경에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3, 4 이후에 해서 어차피 그거 자주 보면서 부족한 거 포스트잇으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약집을 해가지고 요약집의 내용을 그거 일단 그게 판서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판서. 그래서 요 제가 적었는 것 중에 부족한 거 있으면 출력해가지고 딱딱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한결 공부하기 편할 것입니다. 자, 출발해요. 자, 일단 나머지 보지 말고요. 제가 이제 빠진 내용은 책으로 보충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일단 단어 그대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이제는 말로 좀 할 시간이 많아요. 국가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자격증만 부여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처럼 지금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일하는 걸 우리는 종사라고 해요. 앞으로 일합니다라고 저랑 대화하면 안 돼요. 유식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 속도는 이대로 가요. 자, 종사를 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 대장 할래, 즉 사장 할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해요. 창업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런 분도 있죠. 나 취업할래. 어디 가서 취업할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창업한다. 이 취업한다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 창업이란 말을 어떻게 쓴다? 사무소를 여는 개설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개설. 그리고 취업했다 말쓰면 안 돼요. 소속했다. 이렇게 말 써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말에는 제 과목에는 개설이다, 소속이다 이렇게 키워드 해야 되지 창업이다, 취업이다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합의예요.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 즉 개설을 한다 하면 이 사람을 사무소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열었다. 자격증을 가지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즉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내가 일을 못하잖아. 어디 가서 일을 배울래?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월급제가 돼요. 나 일 너무 잘해. 나 창업 바로 할래.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이 두 사람이 하는 게 무엇이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준비. 자, 준비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얘기합시다. 일단 이 사람이 개설할 때 바로 개설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어떤 직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권력의 힘이 있는 경찰관이 되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나쁜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 꼴이 되죠. 그래서 어떤 공권력에 힘을 실어주거나 자격에 힘을 실어줄 때는 이 사람의 검증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요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잡았어요.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 즉 종사할 때 이런 어떤 힘을 실어줄 때는요.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 계속 고쳐야 돼요. 요 격이요. 자격이란 뜻이에요. 자격, 흠결. 그래서 자격이 흠결. 달리 말하면 부족이 부족. 부족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꼭 검토하고 이것이 있어버리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없어야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창업을 했다. 즉 사무소 열었다. 나 취업했다. 즉 소속되었다. 라고 하면 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이 중개잖아요. 자, 참고로 중개 일하는 장소 사무소인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사무소는 이제부터 이것은 행동, 어떤 책임의 기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 기준 장소예요. 지금 인문과정하고 내용 좀 바뀐 거 아시죠? 인문과정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지금 말로 하고 있어요. 말. 앞으로 일하는 책임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만들 때 내 혼자 만든다 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설을 할 때 여러분이 자식을 만들 수 있는 법인도 있어요. 법인은 분사무소도 만들 수 있고요. 분사무소, 개설사무소 이렇게 되고요. 또는 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죠. 공동사무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사무소가 잘하면 좋은데 사무소가 참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가서 저기 가서 일할래? 그냥 사무소 이전도 할 수 있죠. 이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되겠죠. 한데 문 닫을 때 내가 닫을 수도 있고 국가가 닫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휴업과 폐업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을 합니다. 물 흘러가듯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준비할 때 사무소만 있으면 될까요? 자, 손님이 왔어요. 손님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올까요? 참고로 이 중개업에 있어서 경기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IMF 전후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돈 벌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돈 벌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버는 시점이 계속 1년 365일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중개 외, 이 중개 외 또 다른 일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이거는 완전 폭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겸업, 겸업입니다. 겸해서 하는 걸 겸업이에요. 그래서 겸업을 설명을 합니다. 중개 외에 또 어떤 것이 겸업, 우리 수익 구조로 만들어 둘까?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책임이에요. 자, 여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어제 셔츠가 있어요. 안경도 있어요. 시계도 있어요. 이게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지 한번 찾아봐 줘요. 자, 거래는 매매입니다. 자, 매매. 사고 파는 것을 계약. 자, 계약 합의예요. 청약과 승낙입니다. 이게 시계 주세요. 이게 안경 주세요. 할게요. 이게 계약이에요. 합의예요. 합의. 자, 그리고 도장, 서식 작성, 그리고 거기에다 사인하는 거, 거기에다 계약금 가는 거. 자, 우리는 오지 선택이죠. 자, 그래서 번호 달아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일단 여러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의서에 내 이름 적어야 된다. 그리고 도장, 돈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유형이 있어야 된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이 5가지 중에 언제 제가 이걸 안경이라고 하고 제 시계, 윤건수 거야, 윤건수 셔츠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내 거야, 요 책이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아무런 당사자가 합의가,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이 없다면 FM 쪽으로 갑시다. 요 계약 시점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을 믿지 못하니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선은 분쟁 예방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야, 나 너 못 밀어. 적어봐. 이거예요. 적는 건까지는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겨요. 네가 했냐? 너가 했냐고. 즉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게 서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완납하면 저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계약금은요, 일종의 우선 선정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기금속 파는 매도자라고 가정해 봐요. 저 목걸이가 있어요. 저게 시세가 한 1억 정도. 근데 누가 와서 2억에 사겠답니다. 팔겠죠? 분명히 계약금 20% 걸고, 10% 걸고 왔어요. 그럼 2천만 원 걸고 내일 와서 1억 8천 주고 사가져 갑니다. 그럼 난 1억 생겨요. 자, 그런데 그분 왔다가 가고 한 오후 한 4, 5시 돼가지고 한 100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고민에 빠져야겠나요? 배신 배반을 해야 되겠나요? 솔직히 후자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계약금에서 2억을 어떻게 포기하고 돈 2억을 포기하고 100억 벌면 되잖아요. 이런 우선지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신할까봐 채무불이익 같은 키워드가 나와요. 우리 민법에서. 그리고 이것의 유형입니다. 유형.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서명 날인한 건 책임에 관한 것이지 이러한 그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요, FM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일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지기 위해서 뭘 한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앞으로 도장이란 말 쓰면 안 돼요. 도장은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래서 우리 좋은 말은 인장이에요. 인장. 그래서 막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막 찍는 데서 막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권에 의한 도장이라 하여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데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그럼 직원도 좀 더 늘리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직원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가 구비가 정말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무소 구비. 일종의 구비라고 할까? 진정한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 전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하기 전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문이 뚜둥 열렸어요. 뚜둥 열리게 되면 이제 손님이 찾아오죠. 손님이 찾아오고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도인. 자, 이 매도인. 자, 그런데 이제 글자 구별해야 돼요. 우리 아직 그 법령 책본 권한 없어요, 여러분. 얘기 다 하고 봐야 돼요. 의뢰, 부탁하는 사람이라서 의뢰인케요. 의뢰인은 민법에서는요, 권리 이전자와 권리 취득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리 이전자와 권리 취득 예정자, 취득 예정자나 취득자를 혼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는요, 거래, 여러분 우리 국계법이라고 배웠나요? 그거 보면 거래 규제법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용에 관한 법 또는 거래에 관한 법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용 규제법이라고 하나요? 국위법? 국위법 할 때 이용은 보유한 사람, 그리고 거래 제한은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법은 이 사는 것과 파는 것의 이야기로 결부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파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매도인이 왔습니다. 나는 이 중에 누가 될래요? 자, 이 사람 할래요? 이 사람 할래요? 이 사람 해야 됩니다. 항상 주문은요, 최종 책임자가 주문받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은. 이 사람 원래 주문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 받아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앞으로 저는 요 파란색 봐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개공, 이 사람은 소공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공이 내 집 팔러 왔어요. 알았어. 이렇게 봐요. 즉, 내 집 팔아주세요. 알았어. 청약과 승낙이죠. 자, 이걸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계약인지 써야 돼요. 우리 인문과정에서 했었죠.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편안하게 써도 되겠죠. 이때 중개 계약할 때 여러 사람,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가느냐, 한 사람에게 가느냐, 여러 사람에게 가면 이것을 일반 중개 계약 됐죠. 한 사람에게 가면 전속 중개 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의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아니면 집 살려는 사람한테?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 거치고 물건 거래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은 이 물건에 대한 관심 있는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누굴 끼고? 개공을 끼고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 잘 봐요. 이 매도인과 개공은 일반 중개 계약으로 가정합시다. 여러 사람에게 갔다 이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자, 이제 빨간색 봐요. 이 매수인하고는 난 당신한테만 물건 살 거야. 이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띄워서 하죠. 정속 중개 계약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잘 보세요. 흰색 잡았어요. 요 중개 계약 하나당 한 개당 보수 하나예요. 일하면서 받는다. 어떤 일 중개하여 받는다요. 중개 보수라고 해요. 요 또 중개 계약 또 별도죠. 얘와 받는 시점이 같아서 그런 것이지 금액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누나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대로 받겠죠. 해서 누나는 내일 와. 티 내면 안 되잖아요. 너는 일단 오늘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중개 계약이 하나가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받는 것이 이제 한 번에 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파란색 잘 봐요. 이렇게 의뢰인과 요 의뢰인이 합의가 될 때 이것도 역시 내 집 팔래? 내 집 팔겠다? 살래? 응.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목적성 띈 계약, 이익을 본 계약을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의할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익을 보는 모든 것들이 거래입니다. 단지 거래의 유형이 문제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수강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회사하고 또 어떻게 일단 강의 계약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혼인 계약, 여러분 주유소 주유 계약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 계약.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중개업체는 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이 끝났어요. 거래 계약은 이 사람 일이 끝났어요 라고 해서 이것을 중개가 끝났어요 해서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난 일 끝났다는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계약 또는 거래 체결이라고도 합니다. 거래 체결.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거래 체결 나오면 중개 완성 같은 말이에요. 중개 완성 나오면 거래 체결. 누구야? 상대방이 누구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글자 아직 볼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서식을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를 써요. 이거 합성 겁니다. 우리 입문 과정 할 때 있죠. 거래 당사자 합의한 서류를 합의서를 쓰자. 그리고 이 개공이 엉터리하는 걸 대비하여 확인 설명서를 쓰자. 그리고 일 잘못하면 책임져 주자. 업무 보증서 이런 거 써요. 자, 이런 거 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붉은색 잘 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 그건 아니죠. 기본적인 윤리는 갖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 막 옮기면 될까?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악의적 행위를 하지 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이걸 중개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무소를 낼 때 업무, 자, 이것에 중개업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사후 결과가 있겠죠. 좋으면 돈 벌어가면 돼요. 좋으면 돈 벌어가요. 근데 여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아주 간단해요. 좋으면 이게 땡큐 좋아. 그러면 보수로 연결돼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맞아야 되죠. 맞습니다. 혼납니다. 제재로 연결돼요. 제재.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 치는 거 알아요?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낸다 해서 이것을 행정제재라고 해요. 행정제재. 자, 여기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제재 구성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얘기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 일하지 마. 이게 있어요. 행정처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일하지 마. 잠시. 이게 무슨 정지란 것이 있고요. 너 이제 끝났어. 취소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벌이라고 해서 좀 혼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행정벌은요 합성어인데요. 이거 다 합성어입니다. 행정벌은 직접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 하는 형벌, 형사처벌입니다. 3년에 2천짜리, 1년에 1천짜리처럼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예요, 과태료. 자, 해서 여러분이 행정벌 해서 행정해서 행정제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게 기본 골자예요. 이게 기본 골자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켜가는 얘기들이 책에 깔려 있는 거예요. 보칙이라 하여 뭐 행정수수료니 교육이니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합격률이 높고 만점에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납득이 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키워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일할 때가 중요해요? 일하기 전이 중요해요? 일한 결과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만들 때는요. 제가 파란색 잡았어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만들 때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난다 하는 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여기서부터 이 동그라미 이 영역이 전체 시험에 놀라지 마세요. 40%가 나와요. 그것도 이상. 우리 시험 40문제거든요. 그러면 16문제가 나옵니다. 16문제. 최소 16문제가 이 동그라미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지 마세요. 혼난다까지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또한 12문제까지 결부대가 나옵니다. 그럼 최대 몇 문제 나오냐면 12문제까지 연결하면 28문제가 그 70%가 거의 이쪽에 솔려가 나옵니다. 거짓말 보태면요. 진실을 얘기하면 거의 22문제에서 24문제까지 나옵니다. 그거나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도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목차 좀 볼게요. 그래서 그 차례 이제 봅시다. 총칙은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차례. 자, 2장부터 봐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위원회인데, 뭐, 좀, 오타자 좀 있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오타자 같은 거. 예, 공인중개사 위원회인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이야기고요. 자격제도 일단 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개설 이야기 나오고, 이 결격사유 얘기 나오죠. 그리고 5장의 기업 공인중개사 영업 관련 개설, 영업 준비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 6절부터 봐요. 정석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넘겨봐요. 뭐,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이런 키워드 눈에 바로바로 보일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런 것들, 이건 안 했지만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면 되고요. 중개보수, 돈 받는 얘기구나. 그리고 협회 보칙 교육제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단독 문제. 그리고 지도 명령도 여기 1절은 없지만 2절은 있죠? 그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 빼고는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좀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이번 시간 쉴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주의 좀 해줘야 돼요. 뭐, 어떤 책을 보든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저도 강의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이게 원로 강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좀 젊은 책인데, 예전만큼 강의는 안 해요.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니 좀 많이 이제 몸이 나빠져서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 그럼 본인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럼 그 반대로 그 사람 강의 듣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강의 들어서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이 강사나 교재나 학원이나 영상이나 모두 다 어떻게 평준화됐습니다. 평준화됐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눈에 잘 들리면, 잘 보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납득이 되셨죠? 자기 눈이 중요해요. 내가 붙으면 내가 붙는 것이지 남이 붙는 거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 판례를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판례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고 대법원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권에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학원 강사들이 더 많이 망쳐요. 실제 중개사법 이거 제 거예요. 여러분 한 5월 달부터 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많은 그 학원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생업하고 또 관계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것도 무조건 최근 판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주의할 것은 법의 변경이죠. 이 법이 변경이 되면 무작정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책 그대로 보다가 제가 특별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그대로 두다가 여러분 시험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시험 칩니다라고 시험 공고문이 뜰 때 있는데요. 그 시험 공고문에 보면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법률의 기준으로 한 날짜가 있어요. 즉 뭐냐 하면 법이 8월에 바뀌었는데요. 시험 공문은 7월에 났어요. 공문 보다 보니까 7월 15일까지 시행하는 법이 하나요 라고 돼버리면 8월 법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하다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28회 준비는 미리 한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이 시험 공고문 뜰 때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료 많이 가지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땡땡땡 사랑하는 모임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카페도 많고 많아요. 근데 그 자료 많다 해가 시험 합격할 것 같으면 제가 자료 드립니다. 실제 학원에서. 제가 보통 학원에 가게 되면요, 합격 유무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냥 좀 더 솔직해질까요? 40대 여성분이 많으면 합격해요. 학원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40대 어머니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면 너무 젊거나 남성분들 많으면 합격률이 좀 낮아요. 왜 이상하게 남성분들은 3명만 모이게 되면 술 드시라고 가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합격률이 낮아요. 그리고 스터디 해가지고 합격하는 꼴 잘 못 봤어요. 혼자 하세요. 스터디 하게 되면 이상하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원밥 한 10년 이상 먹으면서 본 결과입니다. 결과. 20대들 합격하고 거리가 멉니다. 자기 머리 믿고 계속 빠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냥 제가 나가 학원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대 어머니들 만나면 이 학원 합격률 원래 높겠구나 이렇게 돼요. 저희들의 강사들의 어떤 통밥질이죠.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얘기도 드린 이유가 합격률 이런 것도 개의치 말고요. 우리가 붙어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OT이면서 잔소리가 좀 많았죠. 자, 요거 일단 이해했다면 목차 다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자 같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타자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 무슨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책에 형광펜 바로 칠하지도 마요.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게 책 없어도 돼요. 뭐 책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무슨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인사드리죠.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